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영상이 또 이렇게 녹음한 이 영상이 그 녹음했던 날로부터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 후에 올라오게 되면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아니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루 이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루 이틀 차이 나는 이 주가가 또 5년을 비교하고 10년을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영상을 보면 주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녹음했던 날보다 늦게 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점을 앞으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8월 26일 토요일인데 이틀 전 목요일 8월 24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개를 한 미국 주식 보관 금액 나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죠.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0등과 11등만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10등에 SPY, S&P 500 ETF죠. 그 다음에 11등이 IonQ였는데 지금 10등과 11등이 서로 자리가 바뀐 것 뿐입니다. 또 금액에서도 조금씩 차이는 나겠죠. 사고 팔고 계속 하기 때문에. 1등 변함없이 테슬라예요. 16조 7천억. 2등 애플 6조 6천억. 3등 엔비디아 5조 6천억.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이 보유 금액, 이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1, 2, 3등 변화 없어요. 그 다음 4등이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죠. TQQQ. 5등이 마이크로소프트, 6등은 알파벳 A, 7등은 아마존, 8등이 인베스코 QQQ 아시죠? 나스닥 100 ETF예요. 9등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보통 3배 레버리지도 보면 기술주 TECL도 있죠. FNGU도 있죠. 근데 이거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 SOXL과 TQQQ, 특히 TQQQ가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11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빅테크주에 투자하는 ETF예요. 미국 테크 탑10이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지금도 ETF들 수익률도 보면 국내 2차 전지와 함께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ETF 중에서는 아마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은 글쎄 크게 변화는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후를 본다면 전기차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애플을 어떤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이 또 튀어올라서 세계 1등 대장주가 될지, 또 반도체주들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방향으로 ETF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또 S&P 500이죠. 나스닥 100, 가장 무난하고 가장 안전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또 레버리지 본다면 TQQQ, SOXL 가장 대표적인 3배 레버리지예요. 3배로 오르내리는 이 등락의 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그것도 투자 금액 중에 일부를 투자하시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이 주식 투자 관련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 내용은 투자하는데 참고사항일 뿐, 모든 투자의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자막들 나오죠? 저도 영상마다 올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올려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5종목 전후, 10종목 이하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돈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 난 거에 10%, 5% 저를 주시겠습니까? 또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얼마를 준다 그래도 단돈 100원, 1000원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불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 벌었다고 저한테 5%,
3% 주시겠습니까?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잃든 돈을 벌든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TQQQ가 최고가 지난달 7월 18일 46.32달러 대비 현재 38.04달러 18% 하락 중이에요. 21%까지 떨어졌다가 SOXL은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등락의 폭이 더 크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져요. 최고가 이달 8월 1일 28.53달러였어요. SOXL 그때 대비 현재 20.66달러 28% 하락 중이에요. 그래도 연종으로 보면 QQQ 38% 수익 이거 막강한 겁니다. 지금 8개월 동안에 8개월이라면 보통 한 10%, 10몇 프로 이게 정상이에요. 한 10% 정도 수익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38%. 왜냐? 작년에 그만큼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TQQQ 125%. SOXS, SOXQ 있죠? 그것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예요. SOXQ나 SOXX나 똑같아요. 오히려 SOXS가 1%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던 SOXS 기준으로 봅니다. 항상. SOXX 41%. 근데 SOXL 121%. 야,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3배를 벌리니까 말 그대로 3배나 차이가 나네. 수익률이. 야, 여기 투자할 걸. 3배의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3배로 오르내리는 이 등락의 공포 감수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모든 게 말이 그렇지 막상 당해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주식 투자로 개인 투자자가 돈 못 벌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번에는 앞으로는 몇 년 후 되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개인들 여러분들 속에서 장기 투자자,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등락의 공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의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장점 너무 많죠. 부동산 투자는 억대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10,000원, 100,000원 가지고도 시작해요. 정말 돈 없다, 가난하다?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요. 몸이 좀 완전히 이제 노쇠해서 늙어서 또 몸이 아파서 몸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뭐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100만 원 버는 사람 아마 거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100몇십만 원 벌어요. 근데 한 달에 5만 원 ETF 주식을 5만 원을 못 살 것 같아요? 마음먹기 달려있죠. 주식 투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는 누구나 돈 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해가는 과정에 이 함정, 정말 이 단점, 어려운 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주가의 등락. 지난 영상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은 앞으로 보름, 한 달 부동산의 내 집값이 몇 % 오르내리고 이거 몰라요. 그러나 주식은 매일매일 나와요. 이게 0. 몇 % 올랐어. 0. 몇 % 내렸어.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에 무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투자한다고 주식 투자 전과의 삶과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그 삶이 있죠. 그런 삶으로 주식을 사두고 그냥 평상시 일하세요. 주가가 올랐구나, 내렸구나, 반토막, 좀 기다리면 되겠지. 대신 그 시장이 어떻게 되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냐, 또 그 개별 기업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특히 근로소득이 이미 끊긴 사람, 거의 끝나가는 사람이 투자 금액이 많은 비중을 두는 이 모험적인 투자, 그것은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투자 금액 중 일부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국가의 주식시장에 레버리지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단 여유로운 자금이 있는 사람, 투자 금액 중 일부, 또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국가,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어요. 미국에 역행하는 투자, 레버리지 말고 뭐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갑자기 그 단어, 사람 이름 이런 거 잊어먹어요. 인버스죠. 그 인버스, 역행하는 데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국가에는 인버스 투자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면 특히 여유로운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투자 금액 중에 일부 또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국가에 한동안은 투자해볼 만해요. 그렇다고 제가 레버리지를 평생 들고 갑니까? 아니죠. 당연히 저는 S&P 500과 나스닥 100은 평생 가져갈 것이지만 이런 레버리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